아우, 저 아빠는 딸 바보야. 저 엄마는 아들 바보야. 쟤는 마마보이야. 막 이런 거 있죠. 그건 둘이 궁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생하는 기운을 내가 주는 그런 입장일 경우에 그래요. 이제 우리 오행, 우리가 뭐 풍수를 보든 뭐 어떤 명리 공부를 하든 모든 거에 필요한 이 오행을 알고 나면 내가 우선 나 자신을 좀 알 수 있고 내가 상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사, 그쵸? 이게 살아가는 부모 자식 간 관계든 뭐 남녀 관계든 뭐 어떤 사람과의 뭐 이렇게 상업적인 사업상 관계든 모든 관계에서 조금 지혜롭게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우리가 오행에는 목의 기운, 화의 기운, 토의 기운, 금의 기운, 수의 기운인 5가지의 기운을 오행이라고 합니다. 이 오행에는 생하는 기운이 있고 극하는 기운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오행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운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우선 제일 그 위에 있는 목의 기운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이 목의 기운은 뭐냐면 이렇게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금방 이렇게 태어나서 막 걷기 시작하는 막 동적인 애들 있죠. 그런. 또는 그 동쪽에 있는 해의 기운이야. 막 떠오르는 해. 그런 기운을 느끼게 해주는 게 이 목의 기운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의 기운이 있어요. 그렇게 파릇파릇 돋았던 이파리가 딱 나무가 됐어. 아주 사람으로 말하면 막 기어다니던 이 녀석이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됐어. 혈기왕성한 상태가 화의 기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주에 이 화의 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성격이 막 급하기도 하고 막 그 혈기왕성한 이거를 어떻게 어디론가 표출을 해야 되니까 또 막 무슨 일을 좋아해 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가 화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토의 기운. 이 토의 기운은 우리가 오행 중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축이다라고 보셔도 돼. 토는 그냥 이 흑토자 그대로 땅이에요, 땅. 이 땅에는 물이 오기도 하고 쇠가 오기도 하고 나무가 오기도 하고 불이 오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오죠. 다 오는 그걸 전부 품고 있는 게 토라고 보시면 돼요. 이 토의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모든 걸 다 포용한다? 모든 걸 다 이렇게 감싸 안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이 그렇게 잘 되게 도와주기도 한다. 혹은 그가 안 되게 내가 뺏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중심의 축의 역할을 해주기는 하지만 이렇게 음을 주고 뺏기도 하고 양을 주고 뺏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금의 기운. 이 금의 기운은 뭐냐면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사람으로 말하면 어떠냐면 중장년 40 후반부터 한 60대 정도까지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정도 5, 60대 정도 나이가 되면 내가 뭔가를 해놨겠죠.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지금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가진 게 참 많아요. 사람마다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은 다 가진 게 많아. 그런 다만 그 가진 거를 돈으로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헛살았어. 내지는 뭐 나는 헛살았어. 이렇게 살면 뭐 할까? 막 이렇게까지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이 그 50년, 60년을 살아온 인생에는 뭔가 우리가 또 배울 또 다른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운이 금의 기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이 수의 기운은 양쪽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미 자기의 기운을 다 한 고목나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새로 막 잉태된 그런 씨앗, 잉태된 어떤 물질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 어리지만 노인네 같은 이미 뭔가 머리에 꽉 찬 생각이 가득한 그런 되게 머리가 좋아요. 예, 이런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돈을 끌어모으는 그런 기질도 좀 강해. 그게 수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2가지의 동시에 성격을 갖고 있는 거는 가는 성향, 새로 태어나는 아직 형체는 보이지 않아. 그냥 뱃속에 있는 상태야. 그게 형체로 딱 나오면 그게 목의 성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목화토금수는 오행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예. 목의 기운은 화를 생해줘. 그래서 목생화. 그 다음에 또 화의 기운은 토를 생해줘요. 화생토. 그 다음에 토의 기운은 금을 생해줘. 토생금. 또 금의 기운은 수를 생해주죠. 금생수. 그리고 또한 수의 기운은 목을 생해주죠. 그래서 수생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집안에서 본명궁을 따져봐서 내가 만약에 토의 기운이야. 그런데 내 아이가 금의 기운이야. 그 토의 기운인 엄마나 아빠는요, 그 금의 기운인 자식이 너무 이뻐 죽어. 예를 들어서 아우 저 아빠는 딸 바보야, 저 엄마는 아들 바보야, 쟤는 마마보이야, 막 이런 거 있죠. 그건 둘이 궁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생하는 기운을 내가 주는 그런 입장일 경우에 그래요. 그러나 극하는 기운을 주고받는 부모 자식도 있겠죠. 하나씩만 건너뛰면 돼. 자, 목화 토금수가 목에서 화를 건너뛰고 토로 딱 가면 목극토가 되는 거예요. 목이 토를 극하잖아요. 목극토. 그런데 그럼 그 다음에 목 다음에 화는 화극금, 토를 건너뛴 화에서 금으로 가면 화극금, 화가 금을 극해. 그러면 자, 극함을 당하는 금은 마음이 편한가요? 이 금은 만약에 화의 기운이 아빠의 기운이 화의 기운이야. 자식의 기운이 금의 기운이야. 이 자식은 아빠만 보면 무서워. 그리고 아빠가 싫어. 똑같은 말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밥 먹었니? 라고 좋게 얘기를 해도 이 자식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잔소리로 들리는 거야. 얘를 위해서 얘기를 해준 건 잔소리로 들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집안에 이런 부모 자식 관계가 있으면 그거를 이해를 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너와 나의 기운이 약간 좀 이런 극하는 기운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엄마나 혹은 아빠가 이런 말을 할 때 너가 오해 없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집안의 인간관계부터 풀어주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바깥에서 일도 잘 돼. 그 다음에 자, 토의 기운이 금의 기운을 건너뛰어서 수의 기운으로 바로 가니까 극하잖아요. 토극수. 이것도 아까 비유랑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은 또 목의 기운을 극해요. 금극목. 자, 우리가 이제 물질로 들어가서 제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드릴게요. 내가 목의 기운이면 목의 기운이 땅속에 너무 많이 뿌리를 내려서 내가 이 단단한 땅을 내가 너무 파헤쳤구나. 그러면 저 땅이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자식이 토야. 그러면 내가 쟤를 너무 마음을 힘들게 했구나. 그래 저 녀석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똑같게 연상을 해보시면 돼. 그 다음에 자, 화의 기운이 금의 기운을 극해. 이건 뭐예요? 화는 불이에요. 이게 활활 타는 불의 기운이야. 이런 불의 기운이 금속 옆에 딱 가면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 그 극함을 받는 금의 기운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토의 기운이 수의 기운을 극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요? 자, 토는 땅인데 맑은 물이 있어요. 맑은 물에 흙이 이만큼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진흙탕물이 돼, 진흙탕물. 네. 그렇게 물을 망가뜨리는 토가 되는 거야, 그 극함이.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 목을 극하잖아요. 금은 뭐예요? 쇠잖아. 어떻게 돼요? 도끼로 나무를 찍는 형국이 되는 거죠. 도끼로 나무를 찍어. 나무에 상처가 나. 조금 있으면 나무가 죽을 것 같아. 도끼로 계속 찍다 보면 나무가 죽어서 고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목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수의 기운은 화의 기운을 극해요. 자, 수는 뭐예요? 물이야, 물. 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바다이기도 하고 강물이기도 하고 냇물이기도 하는데 어떤 물이든 간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을 단숨에 꺼버리는 거야, 물로. 그렇게 극하는 기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 오행에서 이렇게 생하는 기운이 있고 극하는 기운이 있는데 생하는 기운은 생함을 당하는 기운일 때 나를 생해주는 기운인 것 같은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 그냥 이유 없이 좋은 거예요. 극함은 그 반대로 보시면 돼요.